저희 꺼리튜브에서는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밝은 얘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최근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출산율 저하와 장교, 부사관 기피 현상으로 인한 우리 군의 인력 부족 문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에 대한 대처를 시작하지 않으면 당장의 전쟁 수행조차 불가능할 지경인데요. 행정적, 제도적인 변화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병력 부족에 대처할 현실적인 방법도 필수적입니다. 바로 무인화 AI 전력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무인 전력의 현주소를 빠짐없이 되짚어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유기,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대변할 때 가장 직관적인 표현입니다. 아무리 공신력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GFP 등 수많은 민간기관이 대한민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름만 대도 고개를 끄덕일 거대한 나라, 이를테면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에 이은 순위인데요. 6.25 전쟁이라는 근현대사를 시작하는 가장 거대한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도 고작 70년 만에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말로도 부족한 일입니다. 그러나 빨랐던 만큼 잠시 미뤄두었던 치명적인 문제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비 병력의 감소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군은 2018년 61만 명을 초과했다가 2023년엔 고작 5년 만에 48만 명 수준으로 13만 명이나 급감했습니다. 현역병 입영 비율 역시 18만 명 선으로 2021년 대비 3만 명이 감소하면서 병력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휴전국가로서 당장 내일 전면전이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병력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한 양의 문제일 뿐 아니라 질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병력이 부족해지면 곧 전문 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전은 과거와 다르게 총만 쏠 수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병사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임무 숙련도가 높아진 만큼 근본적인 전쟁 수행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극복하려면 우선 제도적 개편으로 고급 장교와 부사관을 늘려야 하고 병사 개개인의 전투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떠나 전 세계적인 인구 절벽은 이미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파도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인화 AI 전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 과도가 됐다가 흉기로 변하기 마련이죠.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가장 최악의 적성국이 미래전력의 가장 선두그룹 중 하나입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일례로 2023년 초 중국 연구진은 AI 파일럿이 조종하는 마하 11의 극초음속 전술기의 비행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그것도 모자라 적기로 설정된 미국 F-35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실험은 중국 공산당이 이공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난징항공항천대에서 치러졌는데요. 해당 실험의 연구진이 밝힌 논문에 따르면 극초음속 비행 중이던 AI 전투기가 마하 1.3으로 기동 중인 F-35를 포착하자 적기 전방 30km 지점으로 급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투기 간의 초근접전을 의미하는 도그파이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기의 뒤를 잡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AI 전투기의 움직임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뒷공무니를 내주며 자리를 잡은 AI 파일럿은 갑자기 뒤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어깨너머 발사 전술을 구사했고 발사된 미사일은 마하 11이 넘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적기를 타격, 고작 8초 만에 전투를 끝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양쪽 전투기 모두 초음속으로 비행하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게다가 스탠드오프 타격이나 장거리 타격이 아니라 고작 수십 킬로미터 이내의 초근접 상황에서 펼쳐진 AI 파일럿의 숨막히는 기동은 인간의 인지 영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직관에 반하는 접근이 가장 낮은 위험으로 가장 긴 살상 범위를 제공한다는 걸 AI가 스스로 학습한 건데요. 비록 실기체를 조종한 건 아니었고 단지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난징항공항천대 연구진은 AI가 극초음속 비행기의 전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AI를 이용한 무인화 전력 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200톤급 무인 수상정의 자율시험 운행에 성공했고 비교적 최근에는 AI가 탑재된 장거리포 기술 실증에도 성공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AI를 이용하여 포탄의 경로 조정과 폭격 궤도 등을 계산해 16km 밖에 있는 사람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아직은 대한민국 K9에 비해 본격적인 포병 전력으로 활용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10수킬로미터에서 인간 단위의 표적을 저격할 수 있다는 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명중률입니다. 심지어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구식 무기를 개조해서 무인 무기로 만드는 데 재미를 붙였는데요. 1960년에서 1970년대 주력 전투기였던 젠6를 무인기로 개조해 중국 남부 지역에 배치하는 한편 퇴역을 앞둔 구식 전차를 전술 운용이 가능한 무인 전차로 개조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CCTV는 최근 중국 병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원격으로 59식 전차를 움직이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처장산작인 이 59식 전차는 중량 34톤에 최대 속력도 50km에 불과한 고물 중의 고물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만 6,000대 이상 생산되면서 엄청난 물량을 자랑하는데요. 이 중 절반만 자폭전차로 개조된다고 생각하면 중국은 별다른 예산 투자도 없이 웬만한 나라의 전체 병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무인기갑사단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양보다 질이 우세하다는 건 이미 냉전과 수많은 현대전을 거치며 증명되어 왔지만 이토록 막대한 양적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본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충족하려면 마찬가지로 AI 무인화 전력이 최선인데요. 당장 미국부터가 중국의 물량발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 실전 배치에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최근 미공군이 공개한 AI 전투기 XQ-58A 발키리입니다. 최근 3시간여의 시험 비행에 성공한 발키리는 어떠한 인적 개입도 필요 없는 AI 파일럿을 장착한 최초의 무인기인데요. 스펙만 따져보면 길이 9.1m, 날개폭 8.2m로 FA-50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에 최고 속도도 마하 0.85 수준으로 절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속거리는 3,900km 이상에 달하고 가시거리 바깥 영역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탑재하고도 한 번에 5,5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전역을 횡단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발키리의 진짜 위력은 항속거리나 타격거리가 아니라 공중기동 능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험 비행 당시 발키리는 수십, 수백만 번 반복했던 시뮬레이션과 달리 회전을 반복하는 이상현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보고 AI 파일럿이 소프트웨어 결함을 일으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발키리를 조종하는 AI는 현장에서 기체를 회전시키면 적외선 센서의 탐지 성능이 올라간다는 걸 깨달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즉석에서 비행 방법을 바꾼 건데요. 만약 인간 파일럿이 탑승해 있다면 속이 거꾸로 뒤집혀도 100번은 뒤집혔겠지만 발키리는 이런 지능적인 비행을 통해 인간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특히 매력적인 건 가격인데요. F-35의 경우 최상의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을 6발 탑재하는 게 한계고 그러면서도 가격은 대당 8천만 달러를 가뿐히 넘습니다. 하나로 약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코스트인데요. 반면 발키리는 기본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췄음에도 조종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큼 제2담을 포함한 총 8발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대당 약 40억 원에서 53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지만 공대지 공격 능력, 범용성 등을 모두 따져보면 박수가 절로 나올 만큼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AI를 작전구상에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우크라이나는 미국 팔란티어가 개발한 고담이라고 불리는 AI 프로그램을 전장에서 활용하면서 혹독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담은 상용 인공위성, 열감지기 정찰 드론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AI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러시아의 전차와 포병, 대규모 병력 집결지 등을 지도에 직관적으로 표시해줍니다. 하루에만 약 300개의 정목 표물을 찾아내 좌표에 표시해주는 데다 학습 능력까지 갖춰서 사용기간이 오래될수록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는데요. AI라고 해서 무조건 사람 없이 100% 전투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군대 또한 다른 분야처럼 AI의 서포트만 있어도 훨씬 유연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AI 무인화 기술과 인적 자원의 공동 임무 수행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단연 놀라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술로 개발한 미래형 다목적 무인 차량 홍칭 아리온 스맷은 미육군 전투력발전사령부의 직접 요청으로 지난 2022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성능 시험까지 가졌습니다.
아리온 스맷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국내 최초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사륜형 보병전투 지원용 다목적 무인 차량의 최신 버전입니다. 앞서 미국 방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군용 무인 차량 중 처음으로 아리온 스맷을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무인화 전력에 가장 첨단을 달린다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지상무인 체계 기술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무인 체계 기술이 선진화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아리온 스맷은 적재 중량도 550kg으로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전투물자 수송과 부상자 수송 등 전투 지원 능력이 대폭 향상됐으며 산악 지형 등에서 원격 통신이 끊겨도 스스로 복구하거나 최초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스마트 자율 복귀 기능 역시 갖췄습니다. 또한 목표물을 자동으로 조준 및 추적할 뿐 아니라 스스로 총성을 감지하면 화기를 돌려 공격하는 등 지상작전 시 인적 자원을 서포트하는 근접전투 지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험한 지형에도 개의치 않고 차량과 병사를 자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 전장에서 병사 대신 전투를 수행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을 흔들고 있는 병력 부족 문제를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인화 전력의 실전 투입에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심지어 앞서 말씀드린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실전 투입에 가까운데요. 실제로 아예 폴란드는 MSPO 2023을 계기로 대한민국과 유무인 군용 무인 차량과 관련한 상호협력량의 각서를 체결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지상형 무인 차량 확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단순한 MOU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게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국산 무인 차량 기술을 앞세워 폴란드 육군의 현대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파급 효과를 상상하기도 어려운 초장기 사업이 시작된 셈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위기에 맞서 첨단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70년 뒤 미래가 두 번째 성공 신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